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방부에서 그 통합 예방 강사로 위촉받은 매년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받은 김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하게 이렇게 독서 코칭 강사님들과 담당가님들과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과 성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즘에 정말 이슈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군에 이미 계시는 담당관들과 또 강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신입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하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은 지금 어느 선에 와 있는지 저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 좀 셀프 체크리스트를 좀 해보고요. 자기의 나의 성인지 감수성의 라인에서 그 기점으로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잠시 나눠보고 이 내용이 저와 함께 나누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보시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가시기 전에 군부대의 특성을 아시고 생각해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 많이 하신 독서 코칭의 효과를 내고 성과를 이룰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한 번 더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안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수방사 선고증 상담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수방사 선고증 상담관 전입니다. 전 수방사 선고증 상담관, 작년에 수방사 선고증 상담관에서 퇴임을 했고요. 저는 전방에 3군단을 거쳐서 후방에 수방사 선고증 상담관을 역임하고 또 대학에서 성평등연구원을 하고 현재는 은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국방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통합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강사이면서 심리 전문가입니다. 심리 상담을 전공으로 해서요. 심리 상담에 관련된 교육이나 마음부리 심리 상담센터, 심리 상담에 관련된 교육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제가 용기용자 선물선자를 사용하는 용기를 여러분들의 팍팍 심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기용자 선물선자를 가지고 김용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대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여기 군복 입으신 분들 참 많으세요. 군복 오늘 보니까 되게 오늘 좀 새삼 반갑기도 하고 예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 들어가시려면 군 특성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가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는 다 아실지만 성폭력과 성희롱이 어떤 건지 조금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판단 기준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은 민간인입니다. 일단 군에 들어가시면 군에서 처리하는 과정과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은 강사님들 이미 있으시지만 좀 더 제가 드릴 수 있는 군에 있었으니까요. 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간단한 거를 드릴 거예요. 이것을 나한테 강사님들, 담당관님들 내가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아마 지금 담당관으로 계시는 분들은 군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어깨도 좀 넓어지고. 이야, 남자다 남자. 응? 진 팀장, 오늘 스커트 짧아서 좋은데 야, 구두 신는 것도 처음 본다. 맨날 예쁘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네, 화면 안에서 힌트가 나왔죠. 네, 이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때 1점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5점은 내가 좀 불편하다.
많이 매우 불편하다. 1점은 아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5점이면 손을 이렇게, 1점이면 손을 이렇게. 그런데 들고 안 들고도 자유입니다. 예, 자율 선택이긴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모두 다 성인지 감수성 엄청 높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6개만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때 1번은 매우 그렇다. 5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나는 평상시 직원들의 외모나 옷차림새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 하는 편이다. 1점에서 5점. 사소한 성적 언동까지 성희롱으로 제기하는 것은 조직 문화를 경직되게 만든다. 그 다음, 짧은 치마나 레깅스 등의 옷차림은 불법 촬영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 고객 서비스의 부서나 상담 부서의 경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 직원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음은 격려를 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이 아니다. 1점에서 5점까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전체 총이, 총 점수를 한번 합쳐보세요. 네. 그러면 총 점수가 총계가 30점입니다. 30점일 때 본인이 내가 몇 점이 되시는지 30점이 되실 수도 있고 25점이 되실 수도 있고 6점이 되실 수도 있고 10점 이하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기준을 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나 이 점수 30점인데요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왜 손들을 안 해요?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런데 있으실까요? 아무도 안 들으세요. 네, 쑥스러워서 안 들으실 수도 있고요. 20점 넘고 25점 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본인 거니까 성찰의 태도, 자기가 보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준비한 걸 가지고 부대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죠? 근데 부대에 가보면 이미 들어가 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도 육해공이 다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곳곳의 부대에서 사건이 나오고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듯이 그 특성이 군부대마다 각각의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육군의 전방의 3군단에 있다가 후방의 수방사로 와서 육군만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떤 특성이 공군과 해군과 해병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같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내에서는 특별히 어떤 특권이 작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뭐 지위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임관 경로 또 군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특권이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말고도 똑같은 계급인데 성별이 다르다거나 똑같은 계급인데 나이가 다르다거나 이럴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권력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특권으로 작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원사님이 계시면 원사님은 보통 20년 이상, 그죠?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군 내에서 지지 자원도 상당히 많고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원도 엄청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보력 또한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특권으로 상호 관계에서 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그냥 사회생활 하는데 계급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인간 경로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부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군에서는 모든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딱 한 가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우월적 지위. 예. 그 특권이 권력으로 작동을 해서 상급자에 의한 피해가 가장 통계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 그림에서처럼 모 부대에 이제 A 소위가 과장님은 소령이에요. 과장님 이번에는 지난번 ABC에서 좀 안 됐으니까 이번에 XYG로 했던 이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그걸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뚜벅뚜벅 오시는 거죠. 대대장님은 중령입니다. 네, 중령이신 대대장님이 오셔서 지원과장 이번에 그거 우리 XYG로 하면 어떨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과장님은 뭐라고 할까요? 대대장님 탁월하신 성격이십니다. 엄지척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서 이런 계급의 고하로 어떤 밥을 먹으러 갈 때 그런 식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셨을까요? 군대만 있을까요? 네, 사회에서도 그죠? 계급이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생각은 우습거나 무시당도 된다라고 생각한 적, 혹시 그런 경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런 차별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성폭력은 발생되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이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진 부대는, 그 부대에서는 꼭 사건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사실 정말 엄격한 서열, 계급 문화잖아요. 그런데다가 상명하복이라는 이런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상명하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전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일 일어날 거야 전쟁 준비해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있어 보니 순간순간 정말 위기적인 순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상당관으로도 있으면서 그러면 상당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사태에 상당관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는 정말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와 결합을 하면 그때는 성폭력, 성희롱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부대 안에서는 절대 성폭력이라고, 성차별이라고, 성희롱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문제 제기조차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것까지 신고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문화가 정말 옛날 문화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는 성차별적 구조, 그 특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그 권력이 힘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와 문화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약간씩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군내의 성폭력을 이해하려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독서 활동을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스며져 있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특권이 작동되고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셔야 할 거라는 거죠. 그 포착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안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래서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것을 파악했을 때,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인지입니다. 인지를 가지고 가슴으로 관점, 눈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강사도 하고요. 또 상담하면서 인권에 관한 이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는 성차별주의요? 원치 않아요. 나는 안 해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도요. 저는 차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대장님이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저는 차별 안 해요. 남군과 여군 똑같아요. 그래서 남군 소대장과 여군 소대장을 세워놓고 조인트를 같이 깝니다. 그리고 헤드락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군이 불편함을 느껴서 신고를 하고 싶어 하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차별하지 않아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라고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다 이렇게 들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그 하나의 영상 하나의 단어로도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해왔던 생활해왔던 그런 경험에 따라서 인식이 생겼던 인식의 차이에서 온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편견이 없어라는 걸 증명하기보다 나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변화할 수 있어. 요즘 새로운 사회에 따라가면서 변화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전제하에 변하려고 노력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 성희롱이 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폭력과 성희롱은 다르죠. 여기 계시는 군복 입은 군인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 전쟁 예고하고 안 나듯이 누군가가 와서 나 너 폭력할 거야 하고 툭 때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툭 때려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가? 다른 사람, 상대가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하는 행위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어떤 범죄로서의 구성 요건을 따져보고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게 성폭력이고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근무 여건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1순위고요. 여기 나왔듯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 언동을 해서 불쾌감이
불쾌감이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 때 성희롱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족양립지원제도의 규정에 맞춰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즘에 무고 많잖아요. 그래서 판결하고 나면 무죄도 나오잖아요. 성희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징계한다고 성희롱 하는데 성희롱 판단 여부에서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야 하고 얘기하면서 내 감정만 강조했을 때 그 감정만 인정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성인지 감수성을 형사처벌이든 징계처분이든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법 판례가 지금 나오고 이전부터 18년부터 나왔지만 지금은 모든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위자가 저는 농담이었어요. 저는 장난이었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피해자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대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50대의 일반 사람이 그 상황에서 상황과 맥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똑같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범위에 속하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아시겠죠? 네, 괜히 무고가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성폭력, 성희롱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짚어갔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하시는 게 1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차수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다 보면 조금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 처음에 라포 형성도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담당관하고도 또 상호 협조도 잘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다른 간부들과도 협조를 좀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 본인의 어떤 감정, 성적 불쾌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감정 전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되죠. 아주 중요한 독서 코칭을 하러 가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참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여성의 전화, 민우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개만 일단 적어왔어요. 만약에 사건으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먼저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나 좀 찝찝하고 불편한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보면 좋을까? 말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할까 말까? 다음 차수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차수에 나 불편한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 받는다고 무조건 신고를 하고 조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대 내에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밖에 계시니까 밖에 기관을 이용하는 걸 더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 상담을 받으면서 신고를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를 하면 조사 과정과 성희롱인지 성폭력이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할 때는 3단계쯤 되면 검찰로 이송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희롱에 관련되는 이런 경우 같으면 심의의결기구에서 이렇게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 조치까지 부대 내에서 조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나한테 행위를 한 사람이 부대에 있으면 부대 내에서 조치가 될 것이고요. 민간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밖에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보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겁니다.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번. 1366번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 1331번. 아주 쉽죠. 성폭력 상담소, 뭐 해바라기 센터, 여성의 민우회 전화번호 찾기도 어려워. 그죠? 그리고 순간 그럴 때 그냥 한번 얘기라도 이런 거를 성희롱이라고 내가 느끼는데 이걸 성희롱이라고 느껴도 괜찮아요? 내 감정이 괜찮은 건가요? 내가 정상인가요?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싶으실 때 1366번, 1331번을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를 명확하게 하시고 부대에 들어가시고 활동하시면서도 당당하고 즐겁고 여러분이 가지고 간 목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1366번은요. 우리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그죠? 근데 366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잠도 안 자고 366일 봉사하겠다. 예,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군 내에 선고증 상담관 전화번호도 1366번입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도 밤낮 지하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고증 상담관들, 군복 입으신 군인들, 담당관님들, 예, 군 내에서도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인지 감수성 이미 높으십니다. 그죠? 아까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미 높으신데 군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걸로 제가 팁이라고 좀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듯이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그 장소에서 불합리한 게 뭔지, 차별적인 요소가 뭔지, 특권으로 작동되면서 소수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는 성인지 감수성. 그 순간 내가 알아차리는 능력,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걸까요? 여기도 이제 뭐 20대도 있으실 거고 30대도 있으실 거고 50대도 있으실 거고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보면 정말 애띤 병사들도 있고요. 또 상병이나 병장쯤 되면 이제 저녁도 다가오고 상병쯤 되면 고참이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게 농담도 잘합니다. 아, 스님, 오늘 멋지신데요. 옷이 살랑살랑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선생님, 나 다다음 주 되면 전역하는데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선생님 딱 내 스타일인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상병이나 병장 되면 얘기를 잘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과 상관없는 거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그 내용과 상관없는데 나는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 우리 그 병사 이것 좀 대답해 볼래요? 하고 질문을 그 친구한테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병사는 그 시간은 아마 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선생님은 잘 쉽게 안 되는구나. 내 장난이 안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아들 같고 동생 같고 내 동생하고 나이 똑같아.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에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너는 되게 귀엽게 생겼다. 키도 되게 큰데 역시 남자야. 남자는 키가 커야 돼. 남자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독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격려도 해줘야 되고 지지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런 격려 표현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워있는 애도 있고 엎어져 자는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고 등을 두들긴다거나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할 때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잘하고 나면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 주면서
포옹을 한다거나 상을 주면서 포옹을 한다거나 하이프 파이브를 하면서 깍지를 낀다거나 이런 행동은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불편합니다, 불편하네요, 아니면 대물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용기 용자 선물 선자에서는 아까 김용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용기.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팍팍 드리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용기 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요. 지금 52분이 제가 50분까지인데 52분이 돼서요. 앞에서 몇 분 그거 했는데 그죠? 예,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 탈 때나 이럴 때 질서를 잘 지키죠. 그런데 이렇게 줄을 안 서고 질서를 안 지키고 자동차 운전할 때 도로 차선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죠. 그죠? 예, 지키는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해서 지하철 탔을 때도 이렇게 하고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경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에는 경계 존중 교육을 공교육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경계 존중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존중하려고 하시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경계 존중을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피해자에게 용기 내라, 피해자에게 너 그 불편하다고 얘기해, 그렇게 강조할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옆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NO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옆에 누군가가 불편해할 때, 아니면 옆에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불편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모두 다 같이 We say no, no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대 내의 내용이라면 저에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